$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기분 좋게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네. 구독자분께서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앞에 인사를 계신 분? 반갑게 예. 해주셨어요. 예. 이렇게 또 새벽 일찍 또 요즘에 시장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끝나고 예. 또 인사드리도록 큰 힘이 하죠.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해 봅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오 법인장님 연결하고 나서 채팅창 분위기를 쫙 봤는데 너무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많이 걱정했는데 네. 좋아해 주시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깨가 더 무거우신 겁니다. 예, 오늘 맞습니다. 네. 현지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고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오늘 짚어 주실 텐데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보죠. 네, 사실 저도 오늘 한 4시 좀 안 돼서 일어나서 시장을 보는데 네. 장우석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이 좀 깜깜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저는 이제 완전 바닥까지는 못 보고 한 2%까지 빠진 거 보고 오늘 끝이 안 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반등해서 정말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페이지에 좀 준비를 했는데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럼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사실 받았었어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반대로 좀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좀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페드의 금리 인상 더불어서 이제 유동성 긴축, QT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QT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 한 번에 다 유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저렴한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갔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영이 됐던 게 홍콩 주식 같은 경우들, 특히 홍콩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기술주보다는 금융주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은 사실 조금 굉장히 좀 힘든 그런 한 달간이었지만 반대로 이제 아시아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좀 살아나고 있어서 결국은 유동성 위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이 다 빠졌던 작년 코로나 상황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조금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서포트는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이 좀 덜 빠졌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 한국 시장을 많이들 보시기 네. 때문에 체감하는 게 홍콩은 또 안 빠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선별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상승하고의 차별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종목 상황에서도 그랬죠?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종목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 3페이지에 좀 준비를 했던 게 지금 지수들 S&P 500이던 나스닥이던 뭐 러셀 2000까지던 지수별로 보면 사실 많이 안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빠지긴 했지만 한 10% 초중반 정도까지 지금 빠진 상태인데 근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빠진 수준이 뭐 고점 대비 뭐 한 40% 이상 빠진 그런 종목들 평균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다시 얘기하면 그 일부 대형주 종목 위주로 시장이 많이 끌려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장들이 보통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들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상승장의 끝자락까지 갔던 부분들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지금 지수 자체는 뭐 나스닥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한 11% 정도 빠졌지만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한 뭐 2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수두룩하실 거예요. 저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빠진 것하고 내 종목이 빠진 것하고 지금 갭이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지금 다시 중소형주들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인간 지표에서 우리가 센티멘탈 뭐 그렇죠. 이런 거 보고 하는데 네. 요거를 이제 제외하고 AI가
정말 냉정하게 본 시장 상황은 현재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제 AI가 판단을 하다 보면 네.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의 편견이 이제 안 들어가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종목을 무슨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저도 이제 몇 종목 좀 들고 있는데 투자한 종목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계속 투자하고 싶어요. 그쵸. 좋은 근거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 전문적인 투자자분들, 펀드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내가 투자한 종목에 투자 근거가 아직 살아있는지 없는지 네. 그냥 판단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종목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제 감정을 좀 배제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실 좀 냉철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전략이 지금 보면 저도 ETF도 하지만 이제 EMP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EMP 지금 뭐 생명사, 하나생명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자산 전략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급락 직전에 사실 현금 비중 50%를 잡았었어요. 잡았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현금 비중을 한 25%까지 좀 늘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사실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저희로 보면 구정 때 다시 이제 모델이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을 좀 들고 가는 걸 추천하는 이제 그런 이제 AI 모델의 판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아직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섣부르게 매수를 마구마구 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1월 초에 네. 이런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또 빠졌으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워낙 좀 빠졌으니까. 네. 사실 뭐 넷플릭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넷플릭스도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코스트코보다 싸거든요. 네. 코스트코가 이제 40배인데 그 넷플릭스가 이제 3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스트코보다 넷플릭스가 저렴하다라는 것도 사실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변동성이 있고 시장에 대해서 뭐 사실 호재도 있지만 악재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그 차트가 S&P 500의 한 40년 이상 이제 연간 수익률이 이제 바 차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늘색 점이 연 평균 낙폭을 나타내는 구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보면 S&P 500이 한 31차례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한 75% 정도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상승했던 구간에도 보면 항상 상승한 게 아니라 낙폭이 한 5%, 뭐 10%, 15% 정도까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승했던 구간, 하락했던 건 다 합치면 어쨌든 연평균 평균 14%까지는 낙폭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한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투자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밖에 사실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일반적인 시장의 본성은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사실 우상향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연초에 좀 안 좋게 지금 빠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사실 항상 있었던 일이다라는 그런 멘트도 좀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연결했을 때 그 투자 전략 얘기를 너무 짧게 들어가지고 아쉬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나눠서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바벨 전략을 많이 들고 오세요. 네. 바벨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를 이제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전략을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운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바벨 전략을 조금 이제 많이 가져왔어요. 네. 사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전한 전략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실 실제로 굉장히 또 효용이 높은 전략이기도 해요. 그 많은 이제 PB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심지어 펀드 매니저도 많이 사용하시는 전략인데 저는 한 3개 정도 지금 바벨 전략을 조금 들고 왔는데 네. 지난주에는 사실 이거를 개별 ETF로 들고 왔고 오늘은 약간 스토리로 이제 좀 바꿔서 들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코어 포지션은 전 여전히 미국의 실적 성장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접하는 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도 전례 없이 높았던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그 금리 인상도 4차례가 될지 6차례가 될지 불확실한 현상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충분히 가격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사실 이런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고 있고 성장 스토리 그리고 탄탄한 체력을 가진 기업들 찾아보면 결국은 지금 미국의 실적 성장주들, 테크 기업들 위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코어 포지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세텔라이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주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2021년 한 해 동안 성과만 놓고 보면 나스닥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요. 이머징 마켓은 10%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40% 가까이 지금 갭이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 올해는 저는 사실 갭 플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나타나는 그런 영향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머징 마켓 주식에 대한 일부 세틀라이트 포지션, 위성 전략을 한번 활용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컴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리츠를 비롯한 인컴 자산, 결국은 사실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 보면 거의 대부분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채권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요. 채권 투자자분들이. 근데 채권 투자자분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안적인 이제 인컴 자산들을 많이 찾을 텐데, 그때 리치가 되든 아니면 배당주가 되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쪽 같은 경우는 배당주 괜찮은 것들은 보통 한 6에서 8% 가까이는 배당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 이제 대체적인 그 채권이 아닌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올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가지 정도는 올해 한 최소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지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금융 에너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네, 금융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빨리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예대 마진 개선 폭이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해외 주식 하셨던 분들 많이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금융주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 종목들을 좀 많이 가져가세요. KRE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은행들은 비즈니스 라인업이 복잡하잖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그 일반적인 예대 쪽은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A 쪽에선 역대급의 실적들이 나왔어요. 미국 은행 기업들이. 근데 저희가 만약에 금리 인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플레이하겠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라인업이 훨씬 더 간단한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들, ETF, KRE 같은 것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년 초에 이제 방송했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워낙 이제 좀 변동성이 큰 그런 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조금 저는 조금 자신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김에 그 지정학적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러시아 때문에. 예. 지금 아까도 사실 이제 장우석 부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과 상관없이 이제 정책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런 이제 멘트를 좀 주셨는데, 그 중에 사실 이제 하나는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연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거냐 말 거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사실 해결책으로 미국이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활용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고민이 일단 되는 것 같고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만 보면 아마도 이제 단기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미처 듣지 못했던 전략까지 좀 자세가 들어갔는데, 이제 코어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가장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우리가 뭐 네. 독점력 있는 기업, 충분히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죠. 살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필수 소비자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애플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법인장님께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 대표적으로 사실 들어간 종목이 말씀하셨던 필수 소비재, 애플 이런 종목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장우석 본부장이 말씀하신 종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지금 사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생산자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은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받아들이는 생산자 물가 상승을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스토리인데 기업의 실적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실물을 이제 매매하는 이제 그런 뭐 소비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는 더불어서 이제 사실 생산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인터넷 기업들,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격 협상력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 잔업이기 때문에 한 줄만 더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말씀하세요. 그 이제 내일이면 연준 나오고 끝나는데 이번 네. 연준에서 시장을 저해할 만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지금 어렵죠? 그 네. 영어로 하면 보통 밀리언 달러 퀘스천 네, 뭐 네, 요즘 네. 빌런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진짜 한 뭐 100만 불짜리 질문 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네. 아마 생각한 것만큼의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연준이 보는 데이터들이 이제 뭐 저희들이 보는 뭐 CPI, PC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보지만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대체 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어쩌면 1월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피크가 좀 지나지 않았는가. 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지금 리얼타임으로 보는 데이터가 작년 12월 말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연준에서 그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는 매파적으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 한 일주일, 2주 혹은 뭐 길게 보면 3주 동안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상을 4차례, 5차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50bp 정도로 4-5번은 무조건 올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조금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그 RSI라고 이제 상대 가격 지표 보통 심리를 많이 파악하는 지표가 지금 S&P가 24까지 빠졌어요. 보통 많이 빠지면 30인데 지금 24까지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3년 내 최저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이었는데 지금 2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그 좀 배어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 발표는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우리 오법인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적인 시장 의견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국제 전화는 아니었어요. 네. 인터넷으로 그렇죠.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들지는 않는데 중간에 잠깐 오토튠 목소리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법인장님이 AI 정말 AI가 아닌가라는 얘기했는데 사람 맞으시죠? 네, 저는 예, 지금 예. 사람 맞습니다. 예, 사람입니다. 가짜 오기서 법인장님 아니고요. 진짜 사람 네. 그리고 한국 분이세요. 이제 한국 분이냐는 그 질문도 있어가지고 한국 분이시죠. 네, 한국 사람입니다. 예,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